네, 안녕하세요. 왕영준입니다. 오늘은 깔창, 영어로는 인솔입니다. 인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여기 보시면 같이 인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안 보이는 거는 툴리스가 안 보이네요. 툴리스 로드러너는 예전에 한 15, 1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로드러너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버렸고요. 네. 그다음 시다스도 가지고 있는데 시다스는 보이질 않네요. 어디 어느 등산화에 처박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툴리스를 처음에 샀다가 한 2번 정도 쓰고 폐기를 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걸 샀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이제 애니스톰 때문에 그 캠플라인 애니스톰이라는 그 등산화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걸 샀어요. 애니스톰을 신었는데 지리산에 가니까 한 4시간, 5시간 걸으니까 이제 발바닥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발바닥이 쓰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쿠션이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니스톰이나 블랙스톰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깔창을 보시면 그게 쿠션이 아니고 무슨 섬유 같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감이 그게 굉장히 떨어지는 깔창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쿠션이 부족해서 발이 아프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받았던 게 툴리스의 로드러너입니다. 근데 그걸 그 안에 깔고 다시 갔는데 지리산을 여전히 발바닥에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아니 쿠션 좋은 거를 깔았는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발이 안에서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캠프라인 그 애니스톰이나 이런 신발들이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은 그 단점 중에 하나가 통기성이 좀 나쁩니다. 그 신발들이. 그러니까 이제 발에서 나는 땀이 빨리 밖으로 계속 배출돼야지 저같이 이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기능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로드러너를 깔았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로드러너 안에 그 TPU로 그러니까 폴리우레탄이죠. 우레탄으로 이렇게 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네. 근데 이게 로드러너가 이게 이제 발을 이렇게 짚으면 물이 쭉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제 땅을 이제 그 발을 이제 땅에서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을 빨아들여 버려요. 계속 이렇게 물을 밀어냈다 빨아들였다 이러지 이 물이 밖으로 어떻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제 발바닥이 젖어 있는 거죠. 양말도 젖어 있고 깔창도 젖어 있으니까 저같이 이제 그 장거리 산행을 좀 할 때는 이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제 발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제 한번 족저근막염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꽤 됐죠. 한 5, 6년 좀 더 됐나요? 족저근막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제 병원에서 그 아치를 받쳐주는 그런 그 깔창을 한번 써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아치를 이렇게 받쳐주면 이렇게 그 족저근막염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게 제일 낫나요? 이게 제일 낫겠네요. 이렇게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저처럼 이게 점점 아치가 무너집니다. 아치가 무너지면서 여기에 그 아치에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근육에 탄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갑자기 쑥 이렇게 힘을 제대로 못 쓰니까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게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아치를 받쳐주는 걸 하면 이렇게 그 아치가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땅을 짚어도 이렇게 쑥 안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니까 밑에서 받쳐서 족추 건망염에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늙으면 이제 근력들이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이제 과격한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고 조심하라고, 뭐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등산을 하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이 바우파인트라고 독일 회사 겁니다. 이거는 거의 의료용품입니다. 비싸죠, 이거 굉장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튀어나왔는데 처음 이거 이제 깔고 신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참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쿠션이 굉장히 좋고요. 이 부분만 딱딱합니다. 그래서 딱 받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 바우파인트에서 나온 그 깔창을 좀 썼는데, 이 깔창은 이제 또 그 쿠션 때문에 앞부분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생기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힐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산화의 뒤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이게 높아지니까 발 안쪽에서 이게 두께가 있으니까요, 깔창에 높아지니까 내려오다가 샤프트에서 내려오다가 힐 컵, 경계 부분이 정확하게 뒤쪽에 아킬레스건 위쪽에 딱 위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밑에서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발 자체를 거기 좀 쓸려요, 또. 이게 또 좀 두꺼운 거는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또 본 게 이제 이렇게 슈퍼핏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얇게 돼 있어요. 이건 슈퍼핏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것도 써보니까 이것도 글쎄, 이게 등산용으로는 이것도 별로더라고요, 슈퍼핏이. 그 다음에 이게 섭솔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성형이 가능해요, 열 성형이. 그래서 열 성형을 해서 쓸 수는 있는 건데, 근데 이것도, 글쎄요. 그 이후로는 제가 족추 건망염이 다시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제품들이 이제 다 저한테는 특별하게, 도움을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후로 이제 또 발을 이렇게 근육을 계속 늘려주는 족저에 있는 근육들을 늘려주는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준비 운동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하니까 다시 족추 건망염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간 이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땀 처리가 항상 문제입니다. 땀 처리가 계속 문제고 해서 저는 이제 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또 오리지널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개 샀어요. 제가 신어보니까 마인드레이 에어액티브라고 이게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땀 처리가 아주 탁월해요, 이게요. 이게 마인드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레 원래 등산화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별매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몇 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인드레 신발 아닌 등산화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마인드레에서 나와서 그런지 이건 제법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아치를 이렇게 꽉 잡아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두껍지 않으면서도 쿠션이 약간 있고 해서 저는 요새는 거의 뭐 이렇게 마인드레에서 나온 깔창을 그냥 막 끼고 다닙니다. 요 앞전에 이제 제가 테크니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크니카는 자기 거 아닙니다. 이게 옴니라이트죠. 옴니라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또 옴니라이트가 요새는 뭐 홋카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크텍스 신발에도 들어가고 요새 옴니라이트는 그리고 아디다스 계열들은 다 들어갑니다. 살로몬 그다음에 아디다스 테렉스나 이런 게 다 옴니라이트가 들어가거든요. 옴니라이트가 써보면 땀 처리가 좋고요. 그다음에 쿠션도 아주 쿠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적당히 쿠션이 들어가 있고 옴니라이트 대부분 제품들이 이렇게 구멍이 또 뚫려 있어서 통기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옴니라이트는 제일 장점은 뭐냐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옴니라이트가 요새는 제일 많이 팔리지 않나,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제 그 메디스토리라는 그 한국 회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웃도어용이고, 이게 스포츠용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데, 저는 이 아웃도어용은, 그 툴리스를 뺏긴 것 같아요. 툴리스랑 너무 비슷합니다, 이게. 구조도 그렇고, 툴리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거는 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아치 서포트 하는 게 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요새 등산화 무게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게 꽤 무겁습니다, 아웃도어용은. 그래서 등산화를 줄이고 이거를 안 해서 그러면 옛날에 툴리스 끼우는 거랑 뭐 다를 바가 뭐 있지. 물론 등산을 처음 하시든지 장거리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예, 그 쿠션이 있는 이런 게 좋습니다. 쿠션감이 많은 게요. 왜냐하면 아직 발바닥이 단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발바닥이 단련이 되시면 이런 거 필요 없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 하시고, 근데 발에 뭐 약간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러시면, 그 쿠션이 좀 좋지 않은 등산을 신으시면 아무래도 발바닥이 좀 아프시거든요. 처음이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 메디스토로에서 나온 이 제품 말고, 이 스포츠용으로 나온 게 오히려 저는 등산용으로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치를 받쳐주는 건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무게가, 이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반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두 번째, 이게 구멍이 뚫려 있죠. 보시면.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예. 그리고 쿠션의 두께도 이거보다는 살짝 얇아요, 이게요. 이거는 뭐, 장거리를, 예를 들면 50km, 70km짜리 장거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땀 문제도 처리해주고요. 예. 발의 피로도 많이 도와주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초보시라 그러면, 만약 이제 산에 갔는데 좀 발이 좀 아프다 그러고 그러시면, 특히 저렴한 등산화들은 그 깔창들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툴리스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은 발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걷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쿠션 좋은 깔창이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을 어느 정도 타시고, 예, 그 다음에 체력도 이렇게 좋아지시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장거리에 따른 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발 밑에 아치에, 그러시면 이제 그 아치를 받쳐주는 제품을 예, 좀 선택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짜 발에 문제가 많고, 그러시다 그러면, 성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열을 가해서 자기 발에 아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딱 맞도록 이렇게 성형할 수 있는 제품을 굉장히 비쌉니다. 성형되는 것들은. 시다스코. 요새는 시다스코. 예전에는 성형하는 게 나왔는데 요새는 성형하는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이제 되고요. 저는 땀이 항상 문제인 사람이라 땀 처리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쿠션감은 뭐 특별히 이게 더 뛰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천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천이라는 무슨 부직포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레탄 폼하고 구멍이 뚫어져 있고요. 우레탄 폼하고 이렇게. 이쪽은 마이크로파이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땀을 흡착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저는 그냥 요새는 대부분 다 등산에 이걸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디스토로에서 나온 것도 여기에 메쉬처럼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이게 마이크로 파이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땀을 빨리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어지간한 것들은 대부분 다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등산하실 때, 조금 걸으니까, 예, 발바닥이 좀 아프더라, 또는 발에 통증이 다른 부분에다 생기더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 맞는 예, 깔창들을 예, 한번 끼워 보시면 예, 등산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